수안보 온천에서 1박을 하고 아침밥 먹으러 가는 길. 현재 시각 8시입니다. 오전 8시. 아침에 밥 먹고 오늘은 조금 여유있게 오늘 한 155km 정도 타면 됩니다. 어제 210km 탔어요. 도착하니까 한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서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준비 좀 하고 스트레치 좀 하고 오늘은 한 155km 정도 좀 여유있게. 근데 뭐 오늘 좀 고개도 이하령 고개도 있고 몇 개 고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여유있게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대략 한 9시 전에는 출발할 것 같네요. 출발과 동시에 수안보 첫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출발합니다. 자, 2일차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8시 30분이네요. 생각보다 한 30분 일찍 출발합니다. 아침에는 올갱이 해장국을 먹었어요. 약간 쌉싸름하게 제 입맛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일단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자, 수안보 온천에서 1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부터 오르막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 슬리퍼로 신고 갈까 아니면 슈즈를 신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슈즈를 신고 가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도 파이팅! 어제 자기 전에 옷을 깨끗이 빨아서 아침에 드라이브를 좀 말리고 하니까 상쾌하네요.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합니다. 자, 저 앞에 오르막 보이시죠? 그다지 높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그냥 자전거 타고 갔던 것 같은데 급경사는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스무스하게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숙박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 국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에 짐을 싣고 자전거 좀 흙도 묻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또 고가 자전거도 많잖아요. 뭐 제 자전거야 뭐 그래 비싼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한 10시에 도착하니까 카운터에 아무도 없어요. 키에다가 누구누구님 방키입니다 하면서 적어놨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몸도 피곤하고 하루에 어제 210km 달렸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숙소에 방을 찾아갔어요. 503호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 싣고. 그리고 뭐 보통 우리 자전거는 모텔 안에 보면 욕실하고 방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신발이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 두잖아요 보통. 뭐 밖에 둘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저기 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방으로.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대뜸 화를 내면서 자전거를 왜 방으로 들고 가냐고 뭐 짜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카운터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안내를 해줘야지 제가 자전거 어디다 둘지 알죠. 자전거 분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자전거 뭐 누가 가져갑니까 이러면서 가무식을 대판했습니다. 어제 대판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뭐합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나이가 80이랍니다 사장님이. 나이 핑계 대면서 뭐 그렇게 대도 않은 서비스로 하는 업체들 다음부터 이용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그 제가 재작년에도 그 모텔을 이용했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에 예약을 한 거죠.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겁니다.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방금 앞에 공사하죠. 길이 막혔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좌측으로 가라는데 무작정 좌측으로 가래요. 차 같으면 뭐 오르막이나 이런데 그냥 가면 되지만 자전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좌측으로 왔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물었는데 여기 올라가면 만나는 길이 있다네요. 네,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막이네요. 근데 아침에 힘이 좀 나네요. 오르막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희속도 나는데요. 15km 오르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 급경사는 아니라서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공사를 많이 하네요. 이상하게 우회를 해라 하는데 정확하게 뭐 안내 표지판도 없고 그냥 우회해래요. 만난 데만. 이럴 때 참 차 같으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겠지만 자전거는 오르막이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갑니다. 저길 같은데 만나는 길 공사를 해서 저길 맞겠죠. 수안보역 문경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죠. 내비게이션을 켜서 보니까 엄청나게 우회를 하네요. 그것도 오르막 갔다가 다시 또 내리막을 내려와야 돼요. 거의 뭐 삭간 모양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사도는 약한 것 같아 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참을만 합니다. 시작부터 난관이네 난관. 이럴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을 꼭 해가지고 나중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내리막입니다. 여기서 긁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얘기 같은데요. 여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네요. 공사 안내 적혀있죠. 이런 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우회한 도로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뭐 긴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행. 저는 가볍게 그냥 좌측으로 갈게요. 이제부터 새롭게 또 갑니다. 시골에 오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네. 노란색 공장을 착용한 공룡 별론지는 모르겠는데
가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10시에 도착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도로에 차가 없어요. 오는 길에 한 30분 동안 자전거 타고 왔는데 산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차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 조행길일 때 길을 잘 몰라서 일단은 핸드폰 내비게이션 소리만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원을 많이 안 먹겠죠. 소리만 들리게 해서 일단은 갑니다. 가다가 보면 이제 안내 표지판이 나오면 뜰 건데 일단은 잠시 후 오른쪽 길입니다. 예, 소리 들리죠? 예, 이렇게 내비게이션만 소리만 들리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경 제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에서 오늘 목적지는 외관입니다. 외관까지 갈 건데 제재 자전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끔 내비도 왼쪽으로 가라는데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상호 판단을 미리 딱 잘 하시고 내비도 듣고 안내 표지도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왔던 길이 돼서 대략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가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 가면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전거 길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네요.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쭉 가겠습니다. 방금은 가는 길에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면서 한 1m로 할게요. 1m 간격으로 펄짝펄짝 뛰면서 앞에 지나가네요. 시골이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제는 뱀도 봤어, 뱀. 우리 국도 종교 하시는 분들이 한 번은 보게 되는 뱀을 저도 어제 봤습니다. 지금 오전이라서 날이 썩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좀 시원해요. 그래서 탈만합니다. 원래는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6시 정도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많이 타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좀 무리를 많이 했네요. 계속 강조하는데 어제 원래는 184km 정도 타야 되는데 초반에 제가 한강자전길 길을 잘못 들어가고 과천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30km 정도 손해를 봐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도착 시간도 원래는 한 7, 8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도 한 10시에 했고 키로수도 한 210km를 탔어요 하루에.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한 155km 정도만 탈 거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오늘은 힘이 좀 나서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네요. 웬만한 오르막은 자전거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아침에 체력이 좀 되네요. 옛날 기억한다면 선수 시절 같으면 진짜 평지 달리듯이 이런 오르막도 완만한 오르막은 그냥 갔는데 세월인지라 지금은 겁이 납니다. 오르막이 생각보다 조금 기네요. 경사가 그리 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작부터 오르막이니까 숨이 좀 찹니다. 항상 이렇게 힘든 코스에는 어김없이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쉼터 아니면 픽업 빨리 포기하라는 얘기죠. 손짓을 합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전화를 걸겠죠. 여기 어딥니다. 와주세요. 나와갑니다. 저 코너 돌면 이제 내리막이겠죠. 아님 말고요. 자전거 길에는 이렇게 파란색 바닥에 보시면 파란색 줄 있죠. 이게 자전거 길입니다. 그래서 시야 눈으로 색깔로 확인해서 가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와 이렇게 긴데 혹시 이하령 고개 아니가? 아유 차라리 이하령 고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거의 이하령 고개 수준입니다. 정상이 눈앞입니다. 여기는 조령산 고개 같네. 조령산 고개. 완만하지만 그래 제법 깁니다. 만만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상 다 왔습니다. 이제 300m 아니겠죠. 정상입니다. 아까 앞에 300m 표시는 갈라지는 길이 300m 앞에 있다 이 말이네요. 정상은 그로부터 50m 정도 앞에 있었습니다. 내리막이 제일 심합니다. 오르막이 길면 내리막이 길죠. 그만큼 고생한 만큼 그게 대한 대가가 오니까 힘들어서 참는 겁니다. 내리막 하실 때는 양쪽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고 가십시오. 한쪽 브레이크만 잡으면 위험하니까. 뒤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수옥정 관광지네요. 바닥에 보면 파란 선 있죠. 계속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차가 없는 데는 확인하면서 이렇게 국도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 이 내리막 가다가 돌이나 이런 데에 부닥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란 선을 거의 알다시피 하면서 갓길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옆에 자전거 길로 살짝 내리막으로 왔는데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네요. 거의 주행이 힘들 정도로 울퉁불퉁해서 다시 파란색 거의 말다시피 하면서 차도로 나왔어요. 자전거 길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할까요? 처음에 만들 때
자, 제 기억에는 요 근처에서 좌측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더 한번 가볼게요. 내리막은 신납니다. 항상 자세도 잡아놓고. 내리막 탈 때는 최대한 엉덩이를 뒤쪽에 위치시키, 무게 중심을 뒤쪽에 위치시키 안정적입니다. 내리막이 생각보다 기네요. 좋을 따름입니다. 차들이 이렇게 옆으로 크게 비껴가면 고맙죠. 간혹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바짝 붙어서 가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제가 요 라이딩 하면서 느낀 거는 보통 거의 다 멀리 돌아서 우회를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네요. 공사를 왜 이리 많이 하지? 공사를 하니까 좀 위험하네요. 한지 체험 마을입니까? 네. 한지 체험 박물관이네요. 한지 체험 박물관. 공사 중입니다. 안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문경 세제 쪽은 보니까 도자기, 한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지금 제가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데 모래, 자갈 이런 것도 많고 뻔뻔하기에 딱 좋은 길입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도만 청소할 게 아니라 이 갓길도 좀 청소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풀도 자라있고 좀 방치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차가 없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파란색 선을 말다시피 하면서 가는데 차가 많은 곳에는 길이 안 좋더라도 자전거길로 갈 수밖에 없죠. 야간에 제가 이제 충주에서 수원으로 오는 길 산길이 한 30km 정도 돼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30km가 그렇게 긴지는 처음 알았어요. 물론 작년에도 타고 재작년에도 타고 했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것도 또 까만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브라시 없으면 절대 못 옵니다. 저녁에 편의점도 없고 아직도 거의 없어요. 산길이에요. 그래서 브라시 반드시 충전을 100% 시킨 상태에서 출발하셔야지 끝까지 전원이 나오면서 올 수 있는데 도저히 꺼져버리면 어두워서 자전거 못 탑니다. 도저히. 그래서 항상 빼주시고 손톱등도 많으면 2개 정도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야간 라이딩 안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체돼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야간 라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라이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게도 사륜차가 물을 뿌려주고 가네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파란색 줄이 안 보이면 당황스럽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 이탈했습니다. 어김없네요. 분명히 확인하고 왔는데 다시 내비게이션 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 3시 방향 오른쪽 길입니다. 네, 오른쪽이네요. 여기서 오른쪽. 아, 여기서 오른쪽이구나. 큰 길이 아니고. 오케이. 바닥에 있는 파란 선을 잘 보고 오세요. 한산한 도로를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한산합니다. 지금 시속도 한 20km 편안하게 페달링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보이네요. 충주 계산. 여기 연풍이네요. 이 길이 맞겠죠? 수안보라고 적혀 있길래, 수안보시 오는 길인데 수안보 적혀 있길래 아니면 어쩌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믿고 갑니다. 오르막 같네요. 오르막. 화이팅! 잠깐 여기 이하령이네. 이하령. 아이고, 드디어 이하령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단은 가는 데까지는 끌고 안 하고 타고 한번 가볼게요. 으쌰! 천천히 으쌰!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이하령에 도착해버렸네. 여기 이하령 맞나? 맞겠죠? 이하령 적혀 있으니까 갑시다. 아직 타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 있죠? 아직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만합니다. 여기 이하령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완만합니다. 초입이라서 그럴 겁니다. 고개 싹 돌아가면 오르막 기다리고 있겠죠. 이 페이스 과정은 끝까지 제가 자는 타고 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페이스 조절 딱 하면서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려면 근력이 돼야 돼요. 근력이 안 되면 페이스 조절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자전거 좀 많이 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근력이 되는가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페이스 맞추면서 밸런스 조절하면서 오르막으로 올 때 너무 페이스 올리면 안 돼요. 힘썼다가 또 회복하고 다시 힘썼다가 회복하고 그러면서 가야 돼요. 선수들이야 그냥 막 가겠죠, 페이스대로. 근데 일반 동호인들 우리 같은 경우는 회복했다가 다시 밟고 회복했다가 밟고를 해야 돼요. 어우, 그늘입니다. 어우, 멀리 펼쳐져 있죠. 이하령입니다. 이하령. 하나. 사실 제가 입구에서 어떤 생각했냐 하면 미션을 한번 할까? 제가 끝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 미션을 걸고 영상 홍보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와, 실제로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지금 하나
이 페이스대로라면 끝까지 완주입니다. 이 페이스대로라면. 타면서 회복해야 돼요. 체중을 실으면서 페달링. 또 평기가 나오면 체력 안배하고 잘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가자! 올라가서 팥빙수 한 그릇 해야 되겠습니다. 한 6km 정도 된다 하죠. 6km. 완만한 오르막에는 회복. 완만하다고 속도 빼면 안 됩니다. 여기 전망대 뭐 400m 대에 쏘면 안 됩니다. 전망대가 400m지 정상은 한참 멀었습니다. 괜찮네. 할만합니다. 꼭 정상 같네요. 앞이 정상인 척 하네요. 지금이 8월 거의 말입니다. 보통은 8월 초 7월 말에 국토 종조를 많이 하죠. 휴가 기간에. 저 역시 그랬고. 근데 8월 말쯤에 오니까 국토 종조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물론 서로가 쑥스러워서 인사는 안 하지만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안 하니까 상대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8월 말에 오니까 한산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여유는 있네요. 완만한 경사는 회복. 하나. 훈련에 있을 때도 고개에서는 제일 뒤에 있다가 제일 앞에 간다니까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제일 앞에 장사 없습니다. 회복. 완만한 경사. 야름 별거 아니네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야름 별거 아닙니다. 하나, 둘. 이러다 미션 성공하겠는데요. 저한테 보상은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완만한 경사. 회복. 지금까지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갔어요. 제 뒤로. 자전거 타기는 좋죠. 이런 길을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까? 갓길을. 풀이 많고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완만한 경사. 회복. 이렇게 오르막은 회복했다가 다시 또 피고 올렸다가 회복했다가 올렸다가 체력 안배하면서 리듬 타면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갑니다. 앞에 전망대 100 보이죠? 이거 아닙니다. 정상. 앞에 전망대를 100m를 얘기한 겁니다. 쏘면 안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100% 쏘습니다. 완만한 경사입니다. 힘이 쭉 빠지네요. 얼굴이 훅 날아오릅니다. 전망대 350m 나왔습니다. 이제 아니네. 인정센터까지 11km 나왔네. 인정센터까지 11km.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350m가 맞다고 믿으면서 갑니다. 11km 아니겠죠? 여하령고개 자체가 11km가 안 되는데 350m를 믿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전망대 한 500m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망대는 그 아닌 것 같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1.2km 남았다 돼 있네요. 1.2km 화이팅! 세상에서 가장 먼 1km입니다. 고비가 잘 찾아오네요. 다리도 뭉치고. 하지만 마지막 라스트 할 겁니다. 시속이 점점 느려지네요. 한 500m 앞에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데 포기할 수 없죠. 보입니다. 500m 앞에 진이 다 빠지네요. 500m 500m 후 왼쪽 길입니다. 저는 오른쪽 갈 건데 휴게실로. 야, 제가 기아 배수를 보니까 저는 제일 가볍게 하고 올랐다 생각했는데 기아가 한 3칸 4칸 밑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나. 기아 가볍게 넣고 갑니다. 저 고개만 돌아 나가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이 200m.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보입니까? 차가 한 대도 안 왔어요. 거의 한 2~30분 동안. 지후 왼쪽 길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이하령 도착! 어이구, 매점 문을 닫았어요. 어쩌지 전화를 안 하네요. 큰일이다. 인증 사진만 찍고. 터널에 진입합니다. 이화령 고개 정상에서 휴식 중. 자, 이하령 고개 터널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엄청 시원해. 완전 냉장고입니다. 여름 되면, 한여름 되면 돗자리 펴고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오늘 제가 돗자리 깔아보겠습니다. 시원한 이화령 터널 안에서 휴식 중.
오늘 제가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이화령 고개를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주행했습니다. 지금은 이화령 고개 정상입니다. 바람이 엄청 시원해서 일어서기가 싫어요. 작년, 재작년 그냥 올랐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페달링 했는데 도착하니까 목적지네 체력 안배하고 리듬 타고 강약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네. 아마 내년에도 완주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화령 고개 끌바를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저를 보고 힘내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 어떤 역량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환경만 적절하게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50대 파이팅! 제가 이때까지 찍은 영상들을 쭉 봤는데 카메라가 너무 흔들리네요. 그래서 고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시켜서 다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이화령 내리막 출발하겠습니다. 이화령 고개 이제 마지막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 더 긴 것 같아요. 오르막보다. 네. 길면 좋죠. 다시 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속 52km입니다. 52km. 격대를 잡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는 외관입니다. 지금 현재 이화령 고개를 내려와서 문경 온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이 뭐 평지라서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이 좋네요. 근처에 카페가 있으면 팥빙수 한 그릇 가고 싶네요. 아까 이화령 고개 정상에서 원래 팥빙수 한 그릇 하려 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근에 카페가 팥빙수 한 그릇 가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이화령 고개를 넘고 나니까 오늘 하루 다 지나갈 것 같네요. 아이고, 생각만큼 부담했던 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일을 겪고 나면 자잘한 일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큰일을 겪기 전에는 자잘한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측면에서 큰일을 겪어보는 것도 우리 삶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일 생기면 또 큰일 생기는데 극복하면 되죠. 극복하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팥빙수에 우유 넣고 믹싱 중입니다. 꽁 대신 닭입니다. 이화령 정상에서 팥빙수를 못 먹었죠. 어떻습니까? 팥빙수. 제가 사는 곳은 뭐 한 블록 건너 한 블록이 뭐 카페고 카페가 두세 개씩 있는데 여기 문경이라든지 수안보 이런 쪽은 카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그런 걸 느끼고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이렇게 팥빙수 한 그릇 하고 문경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팥빙수 먹으면서 뭐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뭐냐, 모텔에 자전거를 어떻게 거치를 해야 될까. 모텔에 뭐 안내 표시판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토 종조하시는 분들이 수안보 온천에 아마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입구 쪽이나 아니면 복도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런 안내도 없고 다짜고짜 방 안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신발장 있잖아요. 거기에 자전거 그냥 놔놓고 물건 꺼내고 하려고 했었어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고,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모텔마다 규정이 다 틀리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안내가 되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규칙이 그러면 지켜야죠. 다짜고짜 그냥 막 어제 같은 경우 나이 뭐 80이라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것 같아. 나이는 많아도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뭐 나이 많다고 뭐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말을 하는데 사상 자체가 이상한 거죠. 뭐 그런 경우 생각 같으면 진짜 테러를 하고 싶어. 테러 무슨 테러냐, 댓글 테러.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하고 싶지만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고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또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서 뭐 우리 국토 종조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겁니다. 물론 당장 하지는 않고 복귀해가지고 여유를 좀 찾고 제가 정리를 해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장사 안 해야죠. 받으면 안 되죠. 국토 종조하는 사람. 아니 제가 10시에 모텔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문 다 닫혀있고 열쇠만 덩그러니 놔놓고 제 이름으로 방 몇 호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서비스업인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CCTV 딱 쳐다보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방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저도 사실 어제 진짜 210km 자전거 타고 피곤해서 완전히 몽롱한 상태인데 그런 응대를 받으니까 너무 성이 나는 거예요. 뭐 본의 아니게 이러신 분이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고함을 좀 질렀습니다. 제가 또 뭐 그런 것도 못 참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자,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국토 종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치를 할 거고,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없는 얘기 지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은 제가 올린 글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팥빙수 맛있습니다. 문경입니다. 문경 길이 좋습니다. 강변 따라서 문경을 지나갑니다. 문경은 제가 볼 때는 관광이 좋거든요. 호텔도 보니까 많습니다. 문경 강변 따라서 자전거 타는 이 기분 괜찮네요. 길 좋죠? 하천 옆에 길이 있는데 옆에 인도도 있고 하지만 불편해요. 저리 가니까 간혹 오토블럭이 불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차가 거의 안 다니네요.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페달링은 거의 뭐 힘을 안 쓰는 페달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데미지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오늘 회복 라이딩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경을 지나서 문경 세제 자전거 길을 타고 오늘 최종 목적지는 외관입니다. 외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거의 뭐 논두렁길, 하천길, 거의 뭐 마을이 없는 곳을 많이 지날 것 같습니다. 더위야, 저 다음에 그래서 미리 아까 편의점에서 컵백수 먹으면서 물도 미리 보충시켜 놓고, 오늘 아침에 파워에이드도 1.5리터 그대로 있네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다 없어질 겁니다. 더위와 그 싸움이기 때문에 천천히 페달링 할 겁니다. 지금 기온은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3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햇빛은 좀 따갑습니다. 헬멧을 벗으면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얼굴 전체를 덮는 헬멧을 준비했고, 기존에는 제가 이제 안면 마스크를 다 쓰고 일반 헬멧 쓰고 고글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안면 마스크 안 그냥 요 헬멧만 쓰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려져서 괜찮네요. 네,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핸들 스탠드하고 셀카 모드에서 이렇게 자전거 앞에다가 설치해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쳐다봐요. 그러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제 자전거를 보고 하면서 보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감시용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 긴장을 바짝 하더라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구나. 왜냐하면 자전거 지나가면 차들은 그냥 쌩쌩 지나가고 무시하고 지나가거든.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멈칫하더라니까요. 제 기획에는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 오른쪽 길입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논두렁 도로를 달립니다. 국토 종주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장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라이딩을 하게 되면 라이딩 자체가 재밌습니다. 근데 만반의 준비가 없이 무턱대고 그냥 자전거만 타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고글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통도 제가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물통 용량이 좀 큰 걸 2개 정도 설치해서 가는 게 좋더라고요. 금방 없어집니다. 나중에 진짜 편의점도 없고 한 데서 목이 마를 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물 보충, 수분 보충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햇빛을 어떻게 가릴 건지 거기 관련,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급, 간식을 어느 정도 챙길 것인지, 파워바, 파워젤 같은 것도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영양갱이라든지 초코바, 핫브레이크나 자유시간 이런 것들도 두세 개는 챙겨야 돼요. 수시로 먹는다니까요. 그래야지 체력이 고갈이 안 나. 그래서 뒤에 유니폼 뒤에는 보충제, 그 다음에 물통에는 2개, 하나는 저는 1.5리터를 가져가거든. 물통, 그다음 보충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목토시, 발토시, 그 다음에 종아리 토시, 그 다음 헬멧도 만약에 제가 쓰는 전체 헬멧 말고 그냥 일반 헬멧 쓴다면 안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지 햇빛으로부터 얼굴 타는 걸 보호할 수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고글만 착용했다, 얼굴이 시커멓게 탑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길도 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금방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도 잘 가고 있네요. 네. 길이 편안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더위하고 싸웁니다. 여기는 오르막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을 안배하고 더위하고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가 나에게 관건입니다. 둘째 날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링도 편안하게 가고, 오늘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좀 쉬면서 경치도 좀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국토 정주를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거는 체력이 안 되면
그런 재미를 못 느낍니다. 국토 정비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체력도 좀 올린 다음에 국토 정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하령 정상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창원에서 이제 출발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전거 입문한 지 한 달 정도 됐다. 그거 자랑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하죠. 한 달 자전거 배우고 국토 정비 하시는 거 대단합니다. 그런 어떤 용기 필요합니다. 오른쪽 대나무 숲인데 정비가 잘 돼 있네요. 기존에는 거의 뭐 폐허 상태였는데 지금 보니까 게이트볼 하는 곳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비가 잘 돼 있네요. 여자도 가꾸기 나름이지만 우리 자연도 가꾸기 나름입니다. 적절한 표현인가요? 국토 정비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저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국토 정비를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순간순간에 고통이 있고 힘듦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대 자체가 느끼는 체감의 정도는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국토 정비 즐기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국토 정비를 만만하게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기자는 마음으로 국토 정비를 하면 그 힘듦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하령 넘을 때 딱 그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이하령 막상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곡에다 그래서 끌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시작하고 나니 즐기니까 충분히 또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것도 성취감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평생 두고두고 그 성취감은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같으면 그 성취감이 지금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50을 넘어서고 체력도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하령 고개를 쉬지 않고 물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딱 이 타고 넘어오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닌 내가 또 있구나 그런 어떤 숨어있는 어떤 역량을 제가 발견했어요. 앞으로 제 삶도 그런 어떤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식으로 해서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나요? 자, 문경에서 지금 외관으로 가는 길은 정말 한산합니다. 이렇게 숲던 길, 자전거 길을 달리는 이 기분, 그것도 혼자서 달리는 기분 괜찮습니다. 다만 더위하고 싸우면서 이겨야 되겠죠.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소야벚꽃길이라는 소야벚꽃길 이름상 예쁘죠? 소야벚꽃길. 네, 여기가 소야벚꽃길이랍니다. 벚꽃이 피면 참 예쁘겠습니다. 오른쪽이 다 벚꽃나무가 네, 소야벚꽃길이랍니다. 벚꽃이 딱 피면 장관이겠는데요. 방금 문득 든 생각이 나요. 오전에 제가 이하령 고개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경에서 이제 출발해서 평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어제만 해도 고개가 나타나면 다시 또 신발 바꿔 신어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걱정부터 했는데 오늘은 고개 나타나면 한번 넘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근데 생각이 변하거든요. 고개 나타나면 어쩌지가 아니고 고개 한번 나타나봐 내가 한번 가줄게.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여기 신호가 안 바뀐다. 알고 보니까 뭐 버튼을 눌러야 신호 바뀐다 했던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잠시 후 오른쪽 길입니다. 바람 불이 있네. 그냥 지나갑니다. 진남 휴게소네요. 진남 휴게소. 진남교반입니다. 진남교반. 원래는 관광버스도 많고 한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네.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르막이 좀 폼을 잡고 있죠. 오르막아 나타나라. 내가 싸워줄게. 여기가 계곡 유원지 같아요. 강원도 앞에 고등학생들을 보이는 우리 관광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좌측에 보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같아서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지만 그냥 갈랍니다. 자, 문경세제 자전거길 갑니다. 이 코너를 돌아서 가네요. 문경세제 자전거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우리 국토 정비 하시는 분 아닌가? 네, 보이네요.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이 라이딩 코스가 참 좋네요. 좌측에 유유히 흐르는 강. 요거 항공사진 찍으면 어떤 풍경 같아요. 가운데는 금이 있고 겉에들이 하천이 흐르고 아마 그거 같아요. 책자에 나오는 그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리야. 문경세제 자전거길 그늘에서 휴식 중. 문경세제길 용궁수석이라고 수석집이 있습니다. 아마 국토 정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다 지나쳤을 겁니다. 수석 경매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라이딩 코스를 하루는 이제 이렇게 하루는 열심히 타고 다음날 또 회복하고 또 열심히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냥 뭐 하루하루 똑같은 페이스로 가는 것도 뭐 괜찮지만 오늘 제가 요 회복 라이딩이거든요. 어제에 비해서는 회복 라이딩인데 여유가 그리고 회복하니까 저는 이렇게 스케줄 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문경 세제길은 거의 다 평지인데 중요한 거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들길, 농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요박을 하나 건널 건데 건너고 나면 이제 거기에 여유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30km는 그냥 농길을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물이라든지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밥 먹고 그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밥 먹는 데까지는 거의 한 1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천천히 회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교각을 지나는 중. 자, 오늘 제가 점심을 먹을 곳인데 점심 먹을 때가 적당한 곳이 있을까요? 만급집은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저 앞에 보니까 경상북도 문경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고 농산물 판매장 있는데 밥집이 잘 안 보이네요. 밥집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냥 가야 되나?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저리 가야 되겠다. 저 앞에 식당이 크게 있네. 저 앞에 밥집이 문을 닫은 것 같네요. 큰일입니다.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밥집이 문 닫았어. 문 닫아버렸네요. 25시에서 먹어야 될까? 이거 지나면 밥 먹을 게 없을 건데 다시 한번 보고 안 되면 25시에서 도시락 하나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이 없네요. 식당. 편의점에서 어묵탕 김치 도시락으로 폭풍흡 입중. 마땅히 식당을 찾지 못해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하고 그 다음에 오뎅 그 국물 있죠? 우리 그 휴게소 가만 있는 거. 그 다음에 김치도 맛있어요. 그 일회용 김치인데 세 개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편의점 시가치고는 국물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맛있게 먹고 지금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남은 거리가 한 4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안 먹어도 충분히 갈 것 같은 그런 포만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문경 세제길입니다. 문경 세제 자전거 길인데 문경에서 저는 이제 상주 쪽으로 갈 겁니다. 상주. 잠깐만, 예전에 제가 저리 간 것 같은데 지금 동행 금지라고 돼 있네. 다시 예전에 제가 요 밑으로 간 것 같은데 동행 금지라고 적혀 있네. 차가 가지 말라는 거겠죠. 자전거는 가도 되겠죠. 자전거는 가도 될 겁니다. 차가 동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원래 저 길인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리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근데 보수할 생각은 없는가? 동행 금지라고만 해놓고 왜요? 출렁다리를 건너는 느낌. 자전거를 건너갈 수 있네요.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지금 상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보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저 다리를 안 건너면 제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저 위에 가면 다리가 있겠죠.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제가 좀 헤맸던 것 같아요. 네. 수민의 꿈 뭐죠? 카페인가? 수민의 꿈 식당 같아요. 식당. 반대편은 보니까 국도네요. 국도. 일단 안전하게 제가 자전거길 원래 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사 중으로 뭐 자전거 길이 차단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차가 많은 국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저렇게 출렁다리가 고장이 나서 통행 금지되어 있으면 그 뒤로 우회라는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자전거까지 신경 써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 길을 지금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해서 다시 뒤로 갈게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다시 아까 거기서 직진인가 길이 없어져 버렸어. 방심하는 사이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데 맞죠? 갓길이 있나? 한번 가봅시다. 다시. 여기 자전길이 있네요. 이 길을 왜 못 봤을까? 갑시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돌려야 돼요. 아니면 진짜 제가 첫날에 한강 어딥니까? 한강 따라 계속 가야 되는데 자전거 길 따라가다 보니까 서울 시내로 가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작년에는 저 오래된 다리 건넜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는지는. 저 다리도 위태롭네요. 보니까 좌측에 보이는 다리 있죠? 위태로운 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있는데 됐습니다. 가봅시다. 여기는 건너지는 않는가 보네요. 막아놨네. 네, 그냥 직진. 자전거 표시가 지워졌지만 바닥에 있네요. 자전거 길 표시. 안내판이 없으면
우리 헷갈립니다. 고도 경주 하시는 분들 바닥에 안내판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희미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잘 보고 가면 무난하게 간다. 돌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오르막도 없고 그냥 평지만 계속 갑니다. 그냥 땡볕에. 그래서 페달링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유있게 가면 됩니다. 앞서 여름고기에서 체력 안배하듯이 지금은 평지를 그냥 천천히 가니까 체력 비축한다는 생각으로 체력 회복한다는 차원으로 천천히 페달링해 가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쉬어갔던 곳이네요. 작년에 여기에 누워서 쉬어갔던 곳. 그때 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공사 한참 했는데 그때 요 자전거길 없었습니다. 여기 다 공사했어요. 근데 지금 자전거길이 생겨버렸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평균 평속이 그냥 한 2km 정도 그냥 편안하게 페달링하고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어제 보니까 제가 뭐 고개도 타고 뭐 이런 하면서 보니까 평속이 한 17, 8km 정도 됐더라고. 무리 안 하고 천천히 라이딩 하시면 체력 안배도 적절히 할 수 있는 무리 없는 라이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욕심 부리면 체력이 고갈나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절대. 체력이 되는 대로 비축도 하고 회복도 하고 또 힘쓸 때는 힘쓰고 하면서 국도 정비를 하십시오. 쉴 때는 또 많이 쉬어야 돼요. 길 좋네요. 작년에 공사할 때는 진짜 비포장도로 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전거 길을 닦아놨네요. 그리고 제 헬멧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헬멧을 국도 정비에 써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이걸 쓰고 라이딩 해보니 좋아요. 얼굴 전체를 가리니까 따로 뭐 앞에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시원해요. 통풍이 잘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도 정비를 하신다면 이렇게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앞에 고글이 달려있는 그런 헬멧도 추천합니다. 굳이 뭐 앞에 마스크 쓰고 얼굴 다 가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헬멧만 쓰고 그냥 라이딩 하면 되니까요. 뭐든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되겠지 하고 시도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일단 시도해보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 주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사에. 예. 지금 이 코스는 계속해서 자전거 길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햇빛 내리쬐는 곳에서 저 혼자 그냥 페달링만 하고 그냥 혼자 라이딩 한다.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다면 힘든 코스가 될 수 있고 즐기는 입장에서는 또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양가성을 가진 코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코스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그냥 뭐 페달링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생각들,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라이딩 한다고 해서 페달만 굴린다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아닙니다. 페달을 굴리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페달링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도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딩 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할 때는 그래서 저는 라이딩을 하죠.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 길을 계속해서 페달링하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평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지만 있을 때도 그냥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위기가 닥치 언제 고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비충하고 효율적인 어떤 라이딩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회복하는 어떤 페달링으로 라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뭔가를 준비해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인생의 행로가 급격하게 변할 때 그때 무기,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약간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는데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좀 봅니다. 특히 뭐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위세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노후,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그 기세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잘못된 오류다, 생각이 오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없을 때를 생각하고 나도 없을 수 있다, 나도 불쌍할 수 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가졌다고 뭐 뽐내지 말고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없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내가 없을 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저 다리를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기억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딱 그 상황이 되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도움이 돼요. 그 기억이 참 신기하죠. 네, 다리 안 건너네요. 죄송합니다. 시원해.
자, 시원하네요. 오늘은 시간도 많은데 여기 앞에 정자에서 좀 쉬나요? 그냥 가야 되겠네요. 왜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혼자서 쉬고 있는데 방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갑니다. 사실은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여기는 문경 영광체육공원이네요. 영광체육공원. 네, 문경입니다. 요즘 게이트볼 인기잖아요. 게이트볼. 여기는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렇네요. 근데 사람이 없네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아주머니 혼자서 파크골을 치고 있더라고요. 영광체육공원입니다. 문경 클라이밍 좌측에 오다가 보니까 참 신기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문경 클라이밍 보이십니까? 클라이밍. 야, 방금 제가 코너 돌다가 바닥 진흙을 밟아서 너무 일분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영상이 담겼겠네요. 여기는 문경인데 문경 중에서 점촌이 점촌. 문경 점촌. 공원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잘 돼 있네요. 아이고, 여기 낚시하면 안 될 건데 낚싯대가 있네요. 오다가 보니까 여기 교각이 있어서 교각 밑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다가 갈게요. 자, 교각 아래에서 잠시 휴식 중. 이 1차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전편과 후편으로 분리시켰습니다. 2일차 후편에서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